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주인생교실의 이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지장간의 글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그럼 오늘도 빠르게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오늘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얘기할 글자들은 바로 가을의 글자들인 신유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시작인 신에 대한 글자를 통해 지장간을 알아보도록 해야 하겠죠. 자, 신의 지장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 임, 경.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중기라고 하는 곳은 의지잖아요. 자, 신의 중기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임이 들어간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신은 이제 가을의 첫 시작점이잖아요. 계절로 따지면 입추가 시작되는 8월경이니까. 자, 이제 계절로 8월이 됐죠. 8월이 되고 물론 아직 여름의 기온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지만 점점 시간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의 결실이 맺어질 거고, 그리고 가을이 결국에 그 다음 계절인 겨울이 오기 직전 계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오게 해야죠. 즉, 신의 임이 있다라는 건 이제 겨울이 와야 함을 알려준다. 겨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의 의지에는 이 임수라고 하는 수기운을 만들려고 하는 글자의 표현이 들어가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보시면 인, 사, 신 이 세 가지의 글자 안에 전부 중기에 있는 글자들, 그리고 사실 인사신 이 세 개의 글자들의 이 지장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음량을 따져서 양의 글자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 양의 글자들밖에 없는 건 어쨌든 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에서부터 음이 만들어지니까. 단순하게 양기가 있음으로 인해 그 양기에서 떼어져 나와 음기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을 상징하는 첫 시작점의 글자들이죠. 그러니까 인사, 신, 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글자들은 다 중기에 양의 글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 양의 글자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첫 시작점을 알려주는 글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어쨌든 이 신의 글자는 이렇듯 그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기에 있음으로 인해 이제 겨울의 한기를 만들어 줘야죠. 사실상 겨울이라는 게 모든 생명이 죽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윤회의 시작점이죠. 생명이 다시 땅속에서 자라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로 인해 나무를 만들고 키워서 자라는 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 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다시금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운에서 만들어 주려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중기에 이 신은 임을 둠으로 인해 앞으로 물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공간을 그리고 만들고 싶어, 이런 의지가 담겨 있고, 그 옆에 이 본뜻인 정기에 경이 들어가죠. 경은 금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금으로 인해서 물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지가 담겨있죠. 금생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되면 점점 더 이제 계절적으로 기온이 시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 이치를 여기에 담아놓은 거기도 해요. 가을이 시작됨으로 인해 수기운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걸 지장간에 담아놓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온은 점점 낮아지고 시원해지는 상황으로 운이 흘러가겠구나. 근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은 시작점이죠. 이제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거지 당장에 막 엄청 크게 만들려는 모습들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아직 더위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정기에 경을 둔 걸 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얘는 아직 금을 만들고 싶어 하죠. 즉 열매를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금을 익힐 때 뭘 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직전 시간에 불 가지고 이 금을 익혔잖아요. 이 사라고 하는 지장간에 무, 경, 병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불을 좋아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 사신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신은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삼합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왜? 물을 만들려는 시작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신의 지장간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유로 넘어가겠죠. 유의 지장간에는 두 글자만 존재합니다. 경신. 자, 경신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경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계속 자라나려는, 익으려는, 그래서 부피가 커지려는 의미의 글자였는데, 자, 유라는 지장간에 이렇게 써놨죠. 이제 신호로 넘어간다고. 자, 신은 수확이 끝난 거잖아요.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상태니까. 그래서 모든 게 잘리고 단절이 된 상태로 넘어가는 공간, 그게 바로 유에 써있는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유라는 공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제 열매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열매들은 완벽하게 결실을 맺었고 이제는 죽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유라는 공간 안에 단절, 결과, 결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성향이나 성격적으로 나오면 뭔가를 파고들려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까칠하고 예민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의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기 쉬운 성향을 가지기 쉽구나. 이런 게 바로 유의 지장간에 이런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라나던 열매들이 이제 결과 결실을 맺음으로 인해서 다 잘려요. 다 끝나요. 그래서 생명이 이제 끊겼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니 홀로 남는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절된 모습이 나오니 성향상으로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지장간을 통해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글자는 바로 제가 직전 시간에 오를 얘기해 드리면서, 오의 지장간은 병기정이라고 해서 기라고 하는 토에 열기를 담아서 더 뜨겁게 만들려고 했어요 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모습이 변한 거니까. 이건 이제 자라던 열매가 잘린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기에, 그래서 두 가지의 글자만 지장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의지가 이어진 거죠. 이제 완벽한 결실로 넘어가는 거. 자라나는 이 열매에서 이제 완벽한 결실로 넘어가는 모습이 이 유의 지장간에 담겨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더 흐르면 바로 술의 지장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술의 지장간에는 이 신정무라고 하는 3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술은 토죠. 그리고 이 술이라는 글자는 화삼합이라고 해서 인오술이라고 하는 이 합의 끝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삼합의 끝지점이죠. 그래서 중기에는 정, 바로 이 불의 마지막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불을 다 땅속으로 넣으려는 모습이 강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불도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불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거고, 이제 더 이상 화기운은 바깥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온기가 찾아오기 어렵고, 이제는 한기만 계속 주입이 될 거라는 의미도 사주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직전에 제가 이 미라고 하는 토의 지장간에 정을기라고 해서 3개 글자가 들어가고, 이게 목생화가 돼서 더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신정무죠. 근데 그럼 이거는 화생, 화로 금을 익혔는데 열매 익을 시기도 아닌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땅은 실질적으로는 죽음의 땅이죠. 모든 생명이 죽어서 묻히기 시작하는 땅이니까. 근데 이 묻히기 시작하는 땅, 그래서 신금이 들어가잖아요. 신이 묻히는 거니까. 근데 이 신금은 이제 그 수확 결실이 끝난 열매들이니까 이제 열매 상태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씨앗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열매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그냥 자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술의 시기라고 하는 때에는 결실들이 떨어져서 묻히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외형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형이 남아있다라는 건 아직 이 안에 들어있는 씨앗들이 제대로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썩어서 없어져야죠. 그렇게 외형이 썩고 없어지려면 가해져야 하는 게 바로 열기입니다.
뭐 이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땅에 들어가서 썩기 시작하려면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분해되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이 술의 글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인오술 삼합의 끝지점이라 불을 담는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이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할 이 불을 이용해서 아직 육신이 많이 남아있는 이 열매들을 가열해서 이 육신을 다 없애버리려는 모습을 담아놓은 글자라고도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장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진짜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본 뜻과 본 의미를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단순히 금하고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극이라는 글자야, 야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한 의미로는 이렇게 되죠. 중기에 있는 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술은 토였기 때문에 불을 땅속으로 묻어두려는 의지. 그리고 신, 이제 결실이 끝난 열매들이 땅으로 점점 묻혀갈 거고,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열매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열매 상태가 이제 육신이었던 걸 잃고 썩어야죠. 그리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땅속에 있는 열기로 얘네들을 가열시켜 주는 거고, 이러므로 인해 육신을 잃고 이제 진짜 씨앗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될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글자가 이 술에 담겨있는 지장간의 뜻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드리지만, 지장간은 빨리 그냥 막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훑어가면 사실 이게 진짜 좀 아쉬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곱씹고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이게 있었지? 이 의미는 왜 이런 거였을까?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 들어가 있던 거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가 흘러가는 이 사계절에 그대로 대입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진짜 그때부터 좀 더 재밌는 공부가 됩니다. 약간 계절이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진짜 과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거였구나, 이걸 도대체 이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가을의 글자들을 통해서 지장간을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겨울의 글자를 가지고 오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지장간 시간을 좀 마무리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